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행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올라간다 했지, 내려간다고 했지, 어디 간다고 했지 이런 것들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지금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매매가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FOMC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만 보고 있어요. 이 FOMC 일정에서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 답변이 어떻게 됐다는지, 아니면 금리는 그냥 75bp니까 별거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향성을 여러 가지로 두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FOMC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대한 답을 정해준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금리가 몇 퍼센트냐? 2.25%죠. 그래서 물결에서 2.5%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란 말이죠. 우리는 연말 목표값으로, 이번 연도 목표값으로 3에서 3.5%를 가져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러한 말을 하자마자 해당 시간으로부터 갑자기 반등이 시작을 했고, 저점 테스트를 끝냈다라고 할 정도로 반등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고점을 못 넘긴 건 아쉽긴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지금 현재 FOMC 일정이 얼마나 남아있죠? 우리 이번 일정으로 인해서 3개 정도 남았죠. 그럼 이 3개의 일정으로 인해서 2.25에서 2.5%인 금리를 3에서 3.5%를 올린다. 즉 간단히 말해서 그냥 1% 또는 좀 크게 보면 1.5%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으로 나누게 되면은 0.5죠. 50bp가 되는 거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세 번의 기회를 50, 50, 50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50, 25, 25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75bp가 마지막이었고 이제는 천천히 간다라는 것을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롬 파월이 좀 밑밥 깔기식으로 실시간 상황을 맞게 그때 고용시장과 경제 상황을 보고 그것을 논의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주로 말한 내용은 이것과 같고요. 이 반대되는 내용은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롬 파월은 제가 봤을 때 말을 그렇게 급선회하는 인물은 아니라서 지금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이쪽으로 간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이번 FOMC에 대한 해석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놓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내비친다면은 이 9월 일정에 있어서 확연하게 이 금리 인상을 50쪽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아니라면 변수가 작용한 거니까 증시나 아니면은 투자 상품들은 더 장이 안 좋겠죠. 근데 2개월 뒤의 내용이라서 일단은 컨센서스대로 생각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진짜 단기적으로 이 10에서 11% 정도를 갑작스럽게 올렸어요. 그래서 4시간봉 하나짜리만 보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상승률이 7%짜리 이 상승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 덕분에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서는 시기상으로는 조금 이르게 다가온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그리고 있던 그림에서는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즉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거는 21선과 5일선의 크로스가 4시간 봉에서 일어나면서 이 상승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봉상 관점에서 이 5일선이 21선을 타고 가는 흐름, 그러한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이 너무 일찍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렸던 건 약간 깨고 올라가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5일선이 무난하게 21선을 타고 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꺾인 게 보이실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상이 없는 이런 상승이 진행이 됐고, 우리가 그려놓았던 그림보다 좀 더 이르게 진행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럼 매수를 할 수 없는 거냐,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이번 상승은 괜찮은 상승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5일선이 21선의 지지를 받아서 나오는 상승은 그 상승의 힘이 끝날 때까지는 준수한 흐름을 타게 되어 있어요. 즉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흐름으로서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약간 탄 정도. 21선과 가깝게 붙고, 물론 캔들 형식으로 좀 깨고 붙기는 했지만 이 선을 따라서 흐르는 상승세가 나와 줄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21선을 타고 가는 흐름에 있어서는 60일선은 안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21선 흐름 타고 상승을 하는 거라면 60일선을 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어제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꽤나 준수한 상승이 될 겁니다. 그리고 4시간 봉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래에서 주은 게 아니라 꽤나 상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하기가 겁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20일선과 붙을 때 그때 매수를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한 6에서 7%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상인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저처럼 한 절반 정도 비중을 여기서 비워두고 절반만 들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그냥 비중 다 비우고 그냥 거의 그냥 현금만 들고 있으신 분들,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랑 똑같기도 하고 이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라면은 그냥 이 비중을 채울 생각이라면은 그냥 지금 긁어도 무난하다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이 일봉상 21선과 가깝게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보다는 낮은 가격에 삼에 있어서 평단가가 낮겠지만 지금 그려지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 평단가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긁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워져서 제가 다시 그려드렸는데, 그리고 두 번째 분들은 뭐 지금 긁지 마시고 20일선과 그냥 가장 가깝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1번을 따라서 그냥 지금 긁고 2차 매수를, 두 번째 분들은 이 아래에서 매수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확연한 거는 1차 매수는 그냥 시장가라서 이 비중을 확실히 채워줄 수는 있어도 이 하단기에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 초반부에는 뭐 경제 지표든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알려드렸었는데, 이러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두 번째 2차 매수로 해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날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이 될 거예요. 오늘 오후 9시 반에 GDP 발표가 있죠. 그리고 이 9시 반 이후에 뭐 22시 이후에 언제든지 애플과 아마존 또 인텔 등 여러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치가 좀 나쁘게 나왔을 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하단에서 매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100%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1차 매수로 채우고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비중은 저는 이 절반 비중이 15%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절반도 15%에서 총 30%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33%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좀 약간 불편하실 것 같아서 15%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3%를 맞추고 싶으시면은 16.5%씩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면 전 절반 정도 비중을 아직도 계속 유지 중에 있잖아요. 예전에 매수했었던. 저는 이번에 매수 안 채우고 만약에 매수할 생각이 있다라면은 이 4시간봉 흐름 보면서 60일선 지우고 4시간봉 흐름 보면서 이 5일선이 꺾이는 자리에서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에 담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면 좋겠지만 기회 안 준다면 그냥 15% 비중으로 매매를 할게요. 높은 가격에서 사는 것은 저는 그렇게 취향이 아니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그림은 4시간봉 차트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 압력을 불어주었고, 이 그림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많이 안 나오면서 일봉상 큰 캔들이 나오고 20일선을 약간 이탈시키지 않는 그런 차트를 띄우고 있고, 이러한 일본 관점에서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상승이 유지되는 차트로 보인다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매수에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단 하나만 고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 상승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현재가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것을 탈지 말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포트 보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비트를 타냐 이더를 타냐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초단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을 보면은 누군가가 저한테는 현물만 하고 선물은 안 한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저는 매번 선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선물 어떻게 잡아야 뭐 어디서 몇 배 잡고 어떤 수익을 내라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가격적으로 표현을 드릴 수가 없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날만 수익을 낼 수 있지 그 다음부터는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복잡한 거 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즉 앞으로 우리가 롱을 봐서 수익을 내느냐 숏을 봐서 수익을 내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주일에서 10일 전에 이 상승을 뒤바꾸는 하락이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추세선이 가속이 되고 그 가속 추세선이 깨지게 되는 순간 추세는 뒤바뀌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세 개를 그어보자면은 1번, 2번, 3번을 이렇게 이탈을 했고,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깨지면 신뢰도가 높은 거고, 근데 여기는 거의 다 하락 추세로 전환이 완료된 자리고, 여기가 신뢰도가 중간, 여기는 신뢰도가 낮음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대부분 뭐 숏관점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자리나 이 자리입니다. 근데 왜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이 중요한데 다 똑같아요. 이거 다 지우고 한번 보세요. 상승에서 하락으로 변환을 했죠.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거 뒤집어 놓으면 돼요. 하락 추세선을 긋고 이 추세선이 가속이 되는 순간 언젠가는 이 추세가 뒤바뀐다. 그리고 그 추세가 뒤바뀌는 포인트는 가속 추세선, 다시 말해 가속 하락 추세선이 상방 이탈하는 이 자리에서 추세가 뒤바뀌었고 또다시 상승 추세가 뒤바뀌게 되는 것은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죠? 추세선 상승하다가 여기 깨면서 하락 포인트로 바뀌고 지금 현재도 똑같겠죠. 지금 현재 추세선을 긋게 되면은 추세선이 가속이 됐어요.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자리는 오늘 저녁부터 해서 이 추세선이 이탈하는 자리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지표들을 활용하면서 방향성을 아래로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스캘핑 관점으로는 뭐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한다 만다 그런 거 말고 추세가 뒤바뀌는 자리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자정이라서 잡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 보면은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 번에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추세가 뒤바뀌는 이런 캔들 형태를 잘 보시고 그냥 눈에 익히시고 계속 익히고 계속 보다 보면은 여기 추세 뒤바뀌는 자리인 것 같은데 딱 거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이는 자리마다 계속 언급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눈에 익혀두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자리를 좀 스토캐스틱하고 연관을 해서 보자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떨어뜨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상 저녁 관점에서 과매도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은 사실 속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내일 새벽쯤 한번 자리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어제랑 똑같이 약간 연장되는 느낌이라면 시간은 연장이 되겠지만 그냥 깔끔하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림이라면은 아마 새벽쯤에 이 추세선을 이탈시키는 그림이 나올 거고 내일자에 어떤 자리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조금은 안 좋기는 해요. 우리는 자정 넘어서 오버나잇은 안 하니까요. 근데 보실 분들은 자리 보시고 그 전에 미리 깨게 된다면은 그 자리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분 봉상 아니면은 뭐 1분 봉, 5분 봉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핫단은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보다 한 15분 봉에서 30분 봉으로 바뀌게 되면은 핫다가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도 여러분들 눈에 좀 익혀 두셔야 되는 거는 보통 핫다가 형성되고 고점이 형성될 때는 이런 식으로 높이다가 그 특정 포인트에 있어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장이 되다가 그래서 한번 페이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만 테스트하고 이게 페이크가 있을 때는 좀 더 높인 다음에 나올 때도 있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아니면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있어서 그 포인트가 고점이 형성된다면은 이것도 눈에 익혀 두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정말 연장이 된다면은 새벽에 발생을 하는 게 아니 추세 전환이 오늘 새벽에 발생을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진입하기에는 좀 더 유리한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캘핑 관점은 오히려 롱보다는 이제 숏을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할 때는 이 추세가 깨졌나 안 깨졌냐를 보면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쯤 되면 떨어지겠지 하시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해주시고 결국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손익비 싸움이기 때문에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스캘핑 관점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봐주시는 게 좋고요. 현물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사실 방향성이 상승 하락에 있어서 이 한 가지 관점만 안 보는 것이지 상승 관점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상승에 있어서 하락이 뒤바뀌게 되는 것도 뒤집어 놓으면은 또 똑같이 작용을 하니까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도 매매에 들어간 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추세선을 그어드렸죠. 1시간 봉으로 바꿀게요. 저는 이 추세선이 가속되는 느낌을 보고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서 상승 관점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즉 추세선이 뒤바뀌는 것을 보았고 그 시점으로부터 진입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서 이제 상승 관점으로 뒤바뀌겠다 해서 포지션을 들어갔고요. 이 시간대를 보시면은 제가 어떤 시간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디서 진입을 했을지 손절 익절을 어디서 가져갔을지가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제자 오후 14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차트 키셔서 14시에 추세선 이탈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진입을 했구나. 근데 바로 진입을 하지는 않았다. 왜냐?
이때 가격이 21.2K였는데 지금 보면은 진입가가 약 21K에 형성이 되어 있다. 즉 이 말은 추세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되돌렸을 때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것과 같고, 그리고 손절가도 어디에 형성을 했을지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요. 손절가나 진입가가 300달러나 차이가 나네. 이 사람은 손절가를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를 보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그저 이 사람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영상에서 설명할 부분이 없죠. 그냥 제가 가격만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배우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여기는 가격을 터치를 안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물이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약간 있었고, 저는 운 좋게도 이 가격이 좀 손절가 위에서 방어가 되면서 반등이 나온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운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 15% 비중으로 들어가는 이유, 30%에서 50% 비중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매매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정말 크게 봤을 때 주봉 형태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는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매수에 들어갈 때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앞으로 9월 달에 매수에 들어갈 때 그 자리에 있어서 이 기간 동안 50% 하락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미지수다. 지금 현재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나는 이 비중을 여기서 1을 들어가고 여기서 2를 들어가겠다. 즉 100% 비중에서는 33%, 이 비중에서는 66%를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했고,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50% 떨어지더라도 손실률이 30%를 절대 넘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33%의 비중은 절대 겁먹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을 왜 하느냐? 댓글에 롱가더 포에버 매수 구간에서 매수에 못 들어갔다라는 말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숫자로 비교를 안 해드렸잖아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냥 3천만 원이고 1,500만 원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3천만 원, 3천 곱하기 1, 그냥 1을 33%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1,500만 원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66% 들어가죠. 즉 3천만 원에 33%, 1,500만 원에 66%를 계산하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6천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편차를 나눌 때 3을 계산을 했잖아요. 평균값을 구할 때는 그냥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2천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33% 들어가고 1,500에서 66% 들어가면은 저희 평단은 2천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평단에서 1,500만 원이다. 계산 안 해봐도 75%, 즉 마이너스 25%가 나온다라는 말이죠. 33%안 넘잖아요. 지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물린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물렸는데 지금 60%, 70%, 80%, 90%도 다양해요. 근데 마이너스 25%? 저는 그냥 무난한 그런 퍼센테이지라고 봐요. 이것마저 견디기 힘들면 그냥 이 자리만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안 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1참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비중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고 제가 비중을 계산드렸으니까 제 매매에 따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장기적인 관점 잊지 마시고요. 나는 25% 너무 가벼워, 좀 더 피해를 입어도 돼 하면은 50% 들어가셔도 돼요. 네, 제 매매 방법이 아닐 뿐이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이번에 매수 들어갈 때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을 좀 크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더리움을 왜 크게 들어가느냐? 스테이킹 쪽에서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킹을 어떻게 좋게 보느냐? 리도 토큰, 리도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겠다는 그런 투심이 올라갔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 좀 반복드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버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더리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뭐 대박난다님은 LDO 따로 투자해서 수익을 냈다라고 하셨는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는 따로 투자는 안 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비중 채우고 가도록 할게요, 저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RSI 패턴이나 주로 이동평균선이나 스토캐스틱을 보면서 추세를 가늠하고 타점을 잡아가는 편에 속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장을 하셔서 이런 자료를 받아가시면은 이 방에는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선물만 트레이딩을 하시는 트레이더분이 관리를 합니다. 뭐가 다르냐? 그분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매매를 해요. 그럼 나랑 매매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는 타점을 많이 잡지 않아요. 특히나 제 매매는 그렇게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런 게 아니라 기간만 보더라도 한 번 매매하고 또 한 번 매매하고 이러니까 지루해 하실 수도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은 다르죠. 하루에 두세 번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재미를 느끼시기에는 엘리어트 파동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설명을 드릴 때도 저하고 맞지 않는 것이지 괜찮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방에 문의를 하시면은 엘리어트 파동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무료로 받아가실 분은 링크 누르셔서 카톡방에 연결이 되실 테니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오늘 실적 발표나 GDP 발표나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뭐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미 충분한 선반영이 되어 있었고 이에 따른 조정분이 크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미 금리 값이나 우리가 예측한 값이나 이런 것들이 제롬 파월이 잘 정리를 해줬으니까 파멸적인 하락은 예상을 하지 마시고요. 단 한 가지만 걱정을 하세요. GDP 발표에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날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이 그림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리세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경기 침체로 볼 수가 있다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투자 상품은 리세션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좋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저녁 9시만 주의를 하시고 크게 감소했는지만 잘 봐주시고요. 이 값에 따른 해석도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